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이성이 갓 깨어나기 시작한 시절이었지요. 지중해의 푸른 파도가 해안선을 두드리는 곳, 지금의 터키 서쪽 연안에 밀레토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인류가 최초의 철학자라 부르는 한 노인이 살았지요. 그의 이름은 탈레스입니다. 우리는 왜 2600년 전에 이 노인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히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류의 눈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람이었지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을 신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신이 노한 것이고 풍년이 들면 신이 기쁜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탈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들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자연의 규칙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며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젊은 시절부터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 되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요.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신비의 땅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해마다 거대한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믿으며 벌벌 떨었지요. 하지만 탈레스는 강가에 앉아 며칠이고 물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물이 넘친 자리에 기름진 흙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진흙 위에서 온갖 생명이 싹트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우리 인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씨앗은 젖어 있어야 싹을 틔우고 모든 영양분은 액체 형태로 흐릅니다. 탈레스는 마침내 위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문장은 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비록 현대 과학으로는 틀린 말일지 모르나 그 의미는 깊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지요.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본질로 꿰뚫어보는 통찰. 그것이 탈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산입니다. 이집트에서 탈레스가 보여준 지혜는 그곳 학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고 싶어 했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탈레스는 그저 모래 위에 지팡이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지팡이의 그림자 길이가 지팡이의 실제 높이와 같아지는 순간 그는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재십시오. 그 순간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가 바로 피라미드의 실제 높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닮음의 원리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치를 아주 작은 도구 하나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도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느라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법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탈레스는 고향 밀레토스로 돌아와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별의 운행을 관찰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온 마음을 우주에 빼앗긴 채였지요. 그러다 그만 발밑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노학자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트라키아 출신의 하녀가 그 광경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지요. 어르신, 발 앞에 있는 우물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어찌 아시렵니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철학자들을 비웃는 농담으로 쓰였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지식인에 대한 경고였지요. 하지만 탈레스의 생각은 달랐을 것입니다. 우물에 빠지는 수모를 겪더라도 별을 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물에 빠진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 안에서도 하늘은 보입니다. 오히려 우물 아니기에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요. 현실의 비루함 속에서도 고귀한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탈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탈레스를 존경하면서도 때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철학이 밥을 먹여주느냐고 물었지요. 그렇게 지혜로운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탈레스는 그들에게 대답 대신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해 다음 해의 날씨를 예견했습니다. 별의 위치와 대기의 습도를 보니 다음 해엔 올리브가 엄청나게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금을 모아 마을의 모든 올리브 앞찾기를 빌려버렸습니다.
겨울철이라 아무도 앞찾기에 관심이 없었기에 헐값에 빌릴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탈레스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리브가 나뭇가지가 휠 정도로 풍성하게 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올리브를 따왔지만 기름을 짤 기계가 없었지요. 모든 기계는 탈레스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철의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철학자도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지혜를 찾는 것일 뿐입니다. 이후로 아무도 탈레스의 가난을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탈레스의 지혜는 전쟁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리디아와 메디아라는 두 강대국이 6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요. 수많은 병사가 죽어나갔고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탈레스는 이 비극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체 관측을 통해 특정한 날에 계기일식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곧 낮이 밤으로 변할 것이며 이는 신들이 전쟁을 멈추라는 징조라고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정말로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둠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의 경고라고 믿은 두 나라는 즉시 평화협정을 맺었지요. 지혜 하나가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광기를 잠재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이성에서 나옵니다. 탈레스는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으뜸으로 꼽힙니다. 그는 동료 현인들과 교류하며 많은 명언을 남겼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탈레스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이루는 것이라네.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지. 그럼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재자가 늙어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이라네. 그의 대답은 날카로우면서도 인간미가 넘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현실을 꿰뚫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늘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탈레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너 자신을 알라. 흔히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이 말의 주인은 탈레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우주의 근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물에서 시작해 별까지, 피라미드에서 전쟁터까지 그의 시선은 멀리 뻗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그가 만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평가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정작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잠재우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탈레스는 진정한 지혜란 외부 세계를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자석에도 생명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세상을 차가운 물질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신성한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지요. 그의 철학은 차가운 이성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따뜻한 공존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했을 때도 그는 젊은이들과 섞여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는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다가 갈증과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물이 부족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우주의 비밀을 엿보았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으니까요. 인생의 황혼길을 지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는 탈레스의 물처럼 흘러갑니다. 어떨 때는 격렬한 폭포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잔잔한 호수가 되기도 하지요. 탈레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귀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에 실패해 우물 속에 빠져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남에게 충고하느라 힘을 빼기보다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내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탈레스가 말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고귀한 첫걸음입니다. 탈레스의 무덤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누운 노인은 육신이 작았으나 그 지혜는 하늘보다 넓었다. 그는 별을 보느라 발밑을 잊었지만 후손들은 그 덕분에 길을 찾았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혜 한 조각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탈레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창문을 열고 잠시 밤하늘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탈레스가 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당신의 지혜도 함께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고이면 쉬어가면 그만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서 만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